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 10대 핵심 사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울산시는 10가지 사업이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공약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이 5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시가 대선 공약에 반영할 10대 핵심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울산시는 부유식 해상폭력 환태평양 제주기지 구축을 첫 번째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해상폭력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콤플렉스를 조성해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폭력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 수소산업시장 선도를 위한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도 대선 공약 핵심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울산을 친환경, 디지털 산업 선도 도시로 만들고 국가 제조 혁신을 건인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제조업 첨단화를 위한 국가 제조혁신 클러스터 구축과 초강력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구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어 태화강 국가정원 확장과 정원문화 복합단지 건립으로 영남권 정원문화 거점으로 도약하고 국립개농기술원 건립 등이 담긴 생명과학 클러스터 구축을 선정했습니다.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도시 내부 순환 도로망과 도시철도의 조속한 건설도 대선 공약 과제로 확정했고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 개발 제한 구역 조정도 핵심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반구대 안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역사 관광자원화, 영남권 광역철도 건설, 제2 명천교 명품다리 건설 등도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울산시는 10대 핵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공약도 발굴해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울산 지역 공약을 얼마나 반영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어제 울산에서 울산 미래비전 발표회를 열고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를 성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후보는 또 윤석열의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만들어 부당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기득권 적폐 세력에 맞설 수 있도록 개혁 표심을 몰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추 후보는 앞서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후보가 대권 도전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보수 언론 등과 규합한 이권 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카르텔들을 이번 대선을 통해 제대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미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게이트 연루자의 국감 증인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핵심 관계자 20여 명을 공통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증인 신청을 수용하고 국감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개인 투자자들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계, 그리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외압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 측에 대해 제대로 된 울산 혁신도시 상업시설 개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신세계가 발표한 새로운 혁신도시 개발 계획은 스타필드형으로 교묘히 포장된 알맹이가 없는 계획이며 상업시설을 기존 3개층에서 5개층으로 늘려 울산 최대 규모라고 주장하는 것은 검증이 안 된 급조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세계는 지난 8년간 중구민을 희망 고문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30일까지 제대로 된 상업시설 개발 계획 제출, 그리고 울산시와 중구청 등 행정기관과 소통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시가 다음 달 3일부터 사흘간 울산에서 열리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한러 지방협력포럼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의전과 회의 진행, 홍보와 코로나19 방역 등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양국 지방 간 경제통상과 교육과학,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북극 항로 개설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국내 17개 시도지자체와 러시아 극동과 북극 지역 18개 지자체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역 야구인들이 기뻐할 소식입니다. 사회인 야구동호회가 주로 쓰는 구장은 대부분 간이구장이거나 규격이 맞지 않은 다목적 구장인데요. 공인 규격을 갖춘 성안동의 중구 야구장이 내년 2월에 완공됩니다. 울산 아마야구의 성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정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중구 야구장 조성을 추진한 지 3년여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시비 37억 예원과 구비 23억 원 등 사업비 72억 원이 투입됩니다. 2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인조잔디 구장과 주차장 49면, 관중석 60석, 그리고 25m 조명탑을 설치해 야간 경기까지 가능한 야구 전용 구장으로 조성됩니다.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문수 야구장을 제외하면 울산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되는 중구 야구장은 대한야구협회 공식 구장으로 내년 울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고등부 야구 경기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중구 야구장 건립 소식에 누구보다 반긴 건 중구 사회인 야구동호회. 그동안 울산과학대 서부구장과 혁신도시 다목적 구장을 이용하며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대관료 이외에도 발생하는 주차요금 문제와 규격이 다른 야구장 사용에 대한 불편은 한 번에 해소될 전망입니다. 중구 야구장이 건립됨으로써 그런 문제점을 다 해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야구를 하는 입장인데 중구 야구 동호인들이 열심히 야구를 할 수 있는 바탕과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구 야구장이 건립되면 우선 중구 지역 사회인 야구 동호회 경기 위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시즌 외 비수기에는 울산의 기후 특성을 살려 타시도 야구 단체의 전지 훈련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야구인들이 야간 경기까지 마음대로 환호를 지르고 고성을 지르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다 날릴 수 있는 3년여 노력 끝에 첫 삽을 뜬 중구 야구장 건립 공사. 최신 시설을 갖춘 중구 야구장은 야구 불모지 울산의 아마야구 성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9월 들어 울산의 전체 확진자 10명 중 8명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1차 접종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울산시는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의 확진자 892명 중 80.6%가 백신 미접종군 또는 2회 백신을 1회만 접종한 불완전 접종군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완전 접종군의 확진 사례는 13.1%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의 영향으로 울산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와 동일한 92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로는 영업이익과 자금 조달 여건 항목이 하락했고 공급망 안전성과 사업장 가동 항목 또한 전분기에 이어 기준치 100을 밑돌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가 81로 올해 4월부터 이어져 오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의 장기화가 반영됐습니다. 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가 어제 북구 매곡동 기령공원 일원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는 북구청이 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8,600여 제곱미터에
임란의병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호국광장과 역사 탐방을 위한 의병 이야기길 등으로 조성되며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기박산성은 울산 의병사의 중요한 유적으로 임진왜란 당시 울산 의병의 출진을 하늘에 알리고 그 후 울산 의병의 주둔지 역할을 한 곳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울산에서는 31억 6천여만 원의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는 백운찬 시의원의 서면 질문 답변을 통해 지난 8월 울산에 영향을 미친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공공시설은 30억 5,700만 원, 사유시설은 1억 600만 원의 피해가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구군별로는 중구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울산시는 9억 5천여만 원의 재난 피해 복구 예산을 편성해 구군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도시 울산을 주제로 시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배준규 국립수목원 정원연구센터장이 정원을 통한 도시의 녹색 전환과 정원산업 생태계 구축, 정원인재 육성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고, 김동필 부산대 교수는 다양한 국내외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한 울산형 시민 참여 정원 조성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원도시 울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됐으며, 울산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방안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니스트가 개교한 지 12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연구의 질적 우수성을 추구해온 유니스트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국내 최초 법인화 국립대학으로 출발해 2015년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된 유니스트. 개교 때부터 연구의 질적 우수성을 추구해온 결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2009년 47명이던 전임 교수는 지금은 322명으로 6배 이상 늘었고 500명이던 학생 수는 현재 4,542명에 이릅니다. 연간 발표 논문 수는 2009년 85편에서 지난해 기준 1,394편으로 16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학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논문의 질로 대학을 평가하는 라이덴 랭킹은 5년 연속 국내 1위를 차지했고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 THE의 세계 대학 평가에서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국내 5위에 올랐습니다. 개교 이후 12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정부 지원 외에 지자체에서 울산시하고 울주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그게 유니스트의 발전을 굉장히 앞당겼고 앞으로도 그런 지원과 협력이 계속될 때 유니스트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수한 연구 성과는 창업으로 연결돼 개교 이후 교원 학생 창업 기업 126개를 배출했습니다. 매년 10개 넘는 회사가 창업한 셈입니다. 개농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해 1호 코스닥 상장 기업이 된 클리노믹스와 울산경제자유구역에 1,215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주식회사 SM랩 등이 대표적 창업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사 이런 분들이 학교 안에 초기부터 입점해서 창업기업들에게 좀 초기부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 환경들을 마련해줬다. 이런 부분들이 크게 기여한 것 같습니다. 유니스트는 앞으로 미래를 선점하는 발전 전략을 마련해 계속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대학원과 반도체 소재 부품 대학원, 스마트 헬스케어 연구센터, 탄소 중립 융합원 등 신규 사업을 연이어 유치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가 개교 12년 만에 국가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미래 신산업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제30회 울주군민상 3개 부문의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교육문화체육부문 수상자는 마진규 전 울주군 탁구협회 회장에, 효행부문 수상자는 정상화 상북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장에, 사회봉사 수상자는 진윤자 범사읍 여성자원봉사회 회원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울주군민상은 다음 달 23일 제30회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중구청은 어제 지역 내 6개 유관기관과 학대 피해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관계기관들은 학대 피해 아동의 즉각 분리를 위한 임시 거소 등 보호망 구축과 위기 아동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전문 분야별 상호 지원 등 다양한 아동보호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구청은 지난 8월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5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의 생산품을 목표치보다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20년 시도교육청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 실적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정부고시 목표 비율인 0.6%의 1.5배가량인 0.92%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구매 목표 비율은 2019년 0.3%에서 지난해 0.6%로 상향 조정됐으며 울산교육청은 2019년 0.43%에서 2020년 0.92%로 2년 연속 구매 목표 비율을 충족했습니다. 올해 울산시 건축상 대상에 언양 청소년 수련원이 선정됐습니다.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에 위치한 언양 수련원은 지난해 11월에 건립됐으며 주변 지형과 대지의 높낮이를 최대한 살렸고 자연을 건축으로 들여온 아이디어를 잘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거부문 최우수상은 북구 송정동의 3열 3행, 공공부문 최우수상은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 일반 부문 최우수상은 울주군 삼남읍의 이너리트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수상작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나흘간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리는 울산 건축문화제에서 사진으로 전시됩니다.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애인에게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동거 중인 애인 B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많은 돈을 모으고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알고 경찰이 수사하려 한다고 속여 사건 무마 청탁을 대가로 8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